안녕하세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팀에서 작업을 했었던 음악 트레이너,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보이즈 플래닛 1화 리뷰할 건데요. 프로듀스 시리즈와 걸스 플래닛을 이어가는 남자 아이돌 오디션 서바이벌 방송이고요. 제가 프리뷰 영상을 올렸었으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인을 해보니까 투표 방법은 걸스 플래닛과 똑같이 한국인 투표 50% 그리고 외국인 투표 50%로 집계해서 합산한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점은 그룹을 나눠서 투표받던 형식이 없어지고 그냥 처음부터 그룹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멤버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데뷔 멤버의 숫자인 9명에게 엠넷 플러스에서 매일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저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 엔터가 걸스 플래닛의 예서랑 마시로의 소속사죠. 그리고 걸스 플래닛에 나왔던 미유도 여기 있고요. 이 소속사는 오디션 방송에 연습생을 보내서 홍보하고 이제 나중에 본인 회사로 들어와서 그룹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주 전략으로 삼고 있죠. 영광의 1위 김채연입니다. 웨이크원은 CJ에서 만든 제작 회사예요. 그러니까 CJ 소속인데, 근데 케플러도 뭐 계약이긴 하지만 CJ에서 지금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데 케플러 소속사란 말은 안 하네. 그냥 김채연 소속사란 말만 하고, 여기에 뭐 앰비셔스도 여기 소속사고, 티오1도 여기고. 타쿠토가 가장 어린 참가자예요. 엄청 어린 친구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다. 잘생긴 사람 많은 거 맞아요, 이거? 저는 큐브 소속. 근데 후이를 특별 대우를 하네요. 큐브 같이 안 내보내고 따로 내보내네. 연습생들이 모두 알 정도로 후이가 인지도 높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펜타곤이 빛날이라는 히트곡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후이가 큐브 소속이긴 하지만 CJ와 프로듀서로 이제 계속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등장 자체도 특별 대우를 해주면 약간 밀어주기 느낌이 날 수는 있는데요. 데뷔 자리가 9명인데 8명 자리로 시작하는 느낌이죠. 근데 참가 자격이 현직 가수도 아무나 나올 수 있고 본인이 선택해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걸스 플래닛에서도 뭐 최유진 등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더 유명한 팀들의 멤버도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요. 그런 건 문제가 없죠. 그리고 후이가 노래가 메인 보컬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이돌 메인 보컬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실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노래 실력은 제일 잘하는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춤 실력도 최고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엠넷이 보컬, 댄스, 랩 모두 자사의 인기 서바이벌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타가 된 사람들을 여기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엠넷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 그런 라인업이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젤리피쉬 참가자들인데 여기서 박건욱이 극한 데뷔 야생돌에 나왔던 멤버고요. 젤리피쉬가 이제 케플러, 김다현의 소속사고, 빅스, 그리고 베리베리도 여기 소속이고요. 아이오아이였던 김세정도 여기 있어요. 본인 소속사 노래하네. 알차게 홍보하네요. 완전 최영준님 안무인데? 춤은 진짜 요즘 연습생들 레벨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잘하는데 이렇게 이런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춤은 네 분 다 잘했는데 노래는 네 분 다 평균보다도 약간 미친 것 같아요. 특히 저 박건욱 친구는 노래 시작하는 부분이라 저렇게까지 춤을 춘다고 해도 소리가 먹힐 필요는 없는데 저런 식으로 부르는 거 보니까 보컬 실력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안토니가 푸듀 재팬2에 나왔었고, 하루토가 라우드였나요? 거기 나왔었고, 미니 언더 19에 나왔었죠. 지금 CJ, 엠넷의 연습생들인 거죠. 셋 다 일단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하루토가 원래 다른 장르의 춤을 췄었던 것 같은데 라우드 때는 그때 버릇이 있어서 케이팝 안무에 적응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3명 다 완전히 케이팝의 리듬과 라인을 완벽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셋 다 별 3, 4개는 받을 것 같은데 하루토가 노래는 거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랩 포지션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걸스 플래닛의 히카루처럼
캐릭터를 잡을 수도 있긴 한데 래퍼로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래에도 재능 있는 안토니가 장기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잡히는지 봐야 되겠죠. 이걸 뭘 저렇게까지 이펙트까지 줘. 생각보다 춤 연습은 잘 돼 있네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두 팀보다는 역시 몹을 이제 킵하는 동작들이 약간 약해요. 그래서 별 한 2개 정도 받지 않을까. 출신이에요? 이거 대본에 무슨 춤, 무슨 경력, 무슨 상 받은 거 다 써있을 텐데. 가운데 있는 당홍하이, 차은우님 소속사죠? 잘생겼네. 여기가 비주얼 멤버들을 많이 데리고 있나 보네. 이 나캠든도 야생돌에 나왔었고, 제이는 언더19에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야생돌과 언더19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방송들도 잘 안 됐으니까.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완전 미국 사람처럼 노래하네. We gotta celebrate us. 역시 리듬이 약간 다르죠. 근데 이게 꼭 장점은 아니에요. K-팝에서 팀 안무를 하려면 지금보다 더 악센트를 줘서 추어야 되는데 실력은 둘 다 노래랑 춤 다 잘하는 레벨이고요. 나킴든이 춤에서 조금 더 적응을 했고 노래는 이제 제이가 약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둘 다 뭐 엄청난 차이는 없이 둘 다 밸런스가 좋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멤버들 중에서는 이 두 분이 노래는 가장 잘한다. 이 위에화가 중국에서는 거의 SM 정도로 시장 장악력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는 큰 회사인데요. 뭐 최애나가 여기 소속이고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 지사가 큰 잡음 없이 그냥 회사 경영을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중국 회사랑 협업하는 정도인데 지금 하이브도 한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위에화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참고해서 하이브 재팬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애들이 잘생겼네. 춤은 한국 멤버들만큼 할 것 같은데요? 약간 리듬이 너무 없는 편이긴 해요. 이게 강하게 추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좀 다른 스타일의 춤을 할 때는 단점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는데 그래도 잘하는 거고 노래에서는 기본기가 조금씩 부족하기도 하지만 뭐 올리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다들 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장하오라는 이제 메인 보컬을 한 친구가 노래를 괜찮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음악적 센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발성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은 아닌데요. 저렇게 춤을 추면서 그리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보컬 능력 안에서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뽑아내면은 가장 듣기 좋게 나오는지 그 아웃풋이 가장 좋게 나오는지를 좀 알고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G그룹에서는 좋은 멤버에 속할 것 같아요. 장하오라는 멤버가. 저희는 K그룹 위에와 아예 김규빈도 잘생겼네. 이미 한유진은 춤을 잘 추네. 일부러 같은 노래 했구나. 엠넷이 일을 좀 하네. 이거 사실 언어의 장점을 가지고 한국인들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 정도 춤을 췄으면 저는 G그룹이 좀 더 나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나 춤 실력은 거의 비슷한데 춤은 한국 팀이 약간 더 나았고 오히려 노래는 그 언어가 어려울 텐데 G그룹이 좀 더 나았거든요. 여기 그 메인 보컬이었던 유승원 저 친구는 G그룹의 메인 보컬보다는 발성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더 잘하는데 다른 멤버들이 너무 노래가 안 되는데 한유진이라는 친구도 춤은 굉장히 잘하는데 노래는 깜짝 놀랄 수준인데 노래는 뭐 거의 그냥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한유진 저런 친구들은 요 엠넷 방송 특성상 초반에는 좀 마케팅적으로 저런 친구들한테 별을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올스타를 줄 수도 있는데 약간 육성재 닮았네 B2B에. 척하는 게 그래 뭐 로보트야 뭐야. 그래 눈빛을 줬다 뺐다 미스트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리듬이 트로트인데? 이 친구도 약간 육성재 닮았네요. 이거 밈으로 쓰일 것 같은데?
이 아이돌 연습생 그 트레이닝 세션에서 노래 비중이 많이 뒤로 밀렸어요. 일단은 춤을 우선해야 되는데 춤이 너무 어려워져서 저 춤들 추면서 노래를 잘 부르기가 힘들어서 예, 요즘에 발성 자체가 좀 등한시되고 있죠. 하나는 너로 신나기지 네가 원한다면 잘게 새 따위는 이 친구는 거의 그 J-pop 박재범처럼 노래를 하네요. 이것도 미국 냄새가 많이 나죠. 저스틴 비버처럼. 저스틴 비버는 뭐 캐나다인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노래나 춤은 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 엄청 한쪽이 뛰어나진 않는데 멀티플레이어로서 한 파트를 맡은 실력은 양쪽 다 되거든요. 숨소리 점이 조이도 담긴 듯이 춤은 확실히 잘 추는데 약간 버릇이 많네요. 지금 너무 힘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런 건 약간 수정이 필요한 상태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노래가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노래가 지금 뭐 엄청 잘하고 메인 보컬감은 아니지만 이 친구도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맞는 포지션에 들어갈 만큼 노래는 충분히 되고 춤도 좀 더 릴렉스해지면 좋으니까 실력으로서는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펜타곤의 최대 히트곡.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이치카는 창조영에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사실 춤선을 잘 못 잡아요. 저게 가장 좀 큰 문제인데 셋 다 지금 노래도 약간 부족한 상태고 뭐 그런 상태인데 이 친구들이 펜타곤의 노래를 하는 바람에 지금 후이가 참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주목을 못 받고 후이가 다 주목을 가져가겠는데 선곡이 약간 실패되겠네. 진짜 많다고 원곡자로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디션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펜타곤의 노래를 오디션 곡으로 하는 팀들도 있는데 본인도 여기에 같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뭐 아무래도 감정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펜타곤의 팬분들이 가장 가슴이 아프겠네요, 이 장면은. 이름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비교를 해? 높을 수밖에 없잖아. 꼭 우리 구현 거기 때문에 선배님이라서 후이가 너무 무대에 힘이 들어가고 뭐 처음에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될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무대에서 컨트롤이 될 정도로 실력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잘했을 것 같고 1화를 본 소감은요. 역시 요즘 연습생들이 춤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멤버들도 춤을 잘 추는 멤버들이 늘어났고 전체적인 실력이 올라가 있다. 근데 노래는 전작인 걸스 플래닛 때도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적어졌다. 노래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상향 평준화 됐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트레이닝이 좀 시스템이 안정화돼서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다면 지금은 그 간격이 좁혀졌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진 느낌? 그 청춘스타라는 오디션 방송에서 엔사인이라는 아이돌 팀이 데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팀도 이 보이즈 플래닛처럼 다른 소속사 애들이 2년 동안 계약이 묶여서 활동하는 팀이라서 여기에 참가를 못했거든요. 그 멤버들이. 근데 제가 그 멤버들 리뷰를 하면서 지금 거기가 인기도 별로 없고 활동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계약이 안 묶여 있으면 여기 나가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거기 멤버들이 여기 나왔으면 뭐 실력이나 이런 비주얼 캐릭터로도 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그런 점이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누가 이 세계 흔들어도 제발 꿈에서 깨어나지 눈길이 확 가는 멤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무난하게 지나간 1회. 그래서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약간 비주얼 멤버들이 경쟁력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주얼 멤버들이 누가 있었나? 어쨌든 만약에 여기에 그 펜타곤의 후이가 안 나왔으면 방송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약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후이가 나와서 약간 편집각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조금 나은데 그게 아니었으면 너무 무난했을 것 같다. 어쨌든 저는 2화 리뷰 때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